네, 오늘은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번에 7월 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개정됐거든요. 그 중에서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부양자라는 거는 결국 가입자인 지역 가입자나 직장 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는 이런 가입자 중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피부양자가 되려면 우선 그 직장 가입자의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관계, 직장 가입자가 내가 만약에 형제다. 내 동생이 직장 가입자인데 내가 피부양자가 되고 싶다. 이런 경우는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선 이쪽만 다루는 거예요. 이건 제외하고. 그 중에서 피부양자가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부양 요건도 충족해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관계하에 있는 사람을 부양해야 되는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소득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임의로 좀 나눠 놓은 건데 규정을 가지고 그 중에서 이 소득 요건을 위주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소득 요건 위에 세 가지 요건이 있었지만 이 소득 요건 안에도 요건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 연간으로 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사업 소득 자체에 대한 요건이 있고 그리고 폐업 등에서 소득이 미발생하는 사례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기혼자라면 나의 배우자가 위 요건들을 다 충족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선 보면요. 세부적으로 가장 먼저 볼 게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연간으로 이게 이번에 바뀐 규정이거든요. 이걸 어떤 그룹별로 나눴었는데 이걸 다 합산한 금액이 3,400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각각 평가했었거든요. 금액도 달랐고. 근데 이번에 이런 소득들을 다 합산해서 3,400이 넘는다면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에 충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값이 이 사례처럼 이게 A, B, C, D라면 이 합산한 값이 이 사람은 2천만 원, 사업소득 2천만 원, 연금소득 2천만 원. 이래서 합은 4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4천만 원이면 이 소득 금액의 합계가 연간 3,400이 넘게 되는 거죠. 이분은 피부양자 요건 중에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분은 연간 소득을 볼게요. 사업소득이 4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연금소득이 2천만 원 있어요. 그럼 이분은 다 합산해도 2,4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분은 연간 3,400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2,400, 2,000. 이 피부양자의 그 다음 소득 요건 중에서는 연간 소득 금액이 3,400이 넘냐 안 넘냐의 기준도 있지만 다른 소득 요건도 있다는 거예요. 3,400이 안 넘는다고 하더라도 사업 소득이 없어야 된대요. 소득 요건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 요건이 3,400이라면 나 요건은 사업 소득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사업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사업 소득이 뭐죠? 세법상 사업 소득이라고 분류하는 소득 자체가 없을 것인데 이 건강보험법에 단서 규정이 있어요.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라면 이거는 그냥 사업소득이 없는 걸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가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의 사업소득이 500만 원이 안 된다. 그럼 이거 자체도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서 피부양자의 나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위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등록하지 않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소득들이 있거든요. 프리랜서 분들 있죠. 3.3% 제외하고 받으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500만 원 이하라면 그분들은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 분들이나 국가유공자 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에서 발생한 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그분들은 사업소득이 없는 거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아까 우리가 봤던 이분은 어떤 분이었죠? 연간 3,400이 일단 가요건이 있었다는 거죠. 나머지 세 분들은
3,400이 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가요건은 충족했지만 나요건에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나요건에서 어떻게 했죠? 사업소득이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똑같은 수익금액이에요 지금. 소득금액이 지금 똑같아요. 위에 분들 이렇게 보면 이분은 가요건에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합산된 금액 자체가 3,400이 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된다는 나요건도 있었거든요. 이 나요건은 사업소득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 차이가 뭐였죠?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이래요. 얘는 사업소득이 분명 발생했지만 이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증 없이 발생한 사업소득이라면 그게 500만 원 이하죠. 이 사람은 나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은 사업소득이 400만 원이지만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자라면 이 사람은 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장애인이란 단서 조건이 없으면 사업소득 자체가 있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 자체가 있다면 이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요분은 프리랜서로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400이면 나요건을 충족해서 누군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소득요건 중에 나요건을 충족한다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이 사업소득이 근데 5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럼 이 500만 원 이하라는 이 사업소득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소득이라는 건요. 결국 세무서에 신고하는 소득 금액이에요. 근데 세무서에 신고할 때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죠? 총 받은 금액에서 거기에 들어간 경비를 제외한 후의 금액을 저희는 세무서에 소득으로 신고하고 그거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500만 원, 내가 프리랜서예요. 뭐 보험 모집인이에요. 보험 모집인으로서 보험회사에서 2,200만 원을 내가 받았다고 볼게요. 2,200만 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걸 단순 경비라고 하는데 이런 경비를 일반적으로 신고하거든요. 이렇게 신고됐다면 이 사람은 500만 원 이하예요. 실제로 2,200을 내가 보험회사에서 받았지만 내가 경비로 쓴 금액이 1,700만 원 이렇게 신고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신고하면 소득 금액이 얼마죠? 500만 원이거든요. 그럼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업소득이 없는 거로 봐서 다른 요건이 충족한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다른 요건이 다 충족한다는 전제하에요. 적어도 이 사업소득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분은.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실제로 내가 연간에서 벌 수 있는 금액 한 달 동안 임대료 수입이 100만 원이래요. 근데 경비가 한 달에 4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내가 겨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에 60만 원이거든요. 1년 해봤자 겨우 7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분은 사업소득이 500이 넘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연간에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연간 임대료 수익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연간 임대료 수익이 100만 원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경비가 40만 원밖에 안 들었다. 그럼 소득 금액이 얼마죠? 연간 60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내가 연간에서 사업소득이 10만 원이 발생했어요. 이분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요건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피부양자 요건 중에 하나 더 있어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 중단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이것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내가 더 이상 보험 모집일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럼 해촉 사유 같은 게 있으면 사실 이렇게 사업 중단에 준하게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폐업한 거예요. 폐업 증명은 발급 가능하거든요. 이걸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이분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겠죠. 이건 예외적인 경우니까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피부양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그 소득 요건에 뭐가 있었죠? 가, 나, 다. 이거 가나다를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럼 근데 마지막 요건이 뭐냐면 기혼자의 경우는
부부가 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대. 제가 있어요. 저는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근데 배우자가 연금 소득이 4천만 원이에요. 만약에 내 배우자가 연금 소득 4천만 원.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 나는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해갖고 임대소득이 연간 800만 원 생긴 거예요. 그래도 나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임대소득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임대사업자. 임대소득이 연간 400만 원 발생하는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피부양자가 이때 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예. 그런 의미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직장가입자로서 남편이 직장가입자예요. 연봉이 4천만 원이 넘어요. 그거는 이거의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남편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의미는 이건 지금 내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면 나는 그냥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겠죠. 내가 소득이 없다면. 그럼 나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피부양자가 되려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소득 요건인데 부양 요건도 충족해야 되고요.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되고 재산 요건까지 충족해야지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소득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은 형제자매 규정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부양 요건부터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진 않았어요. 실제 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시점에도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나는 앞으로 피부양자가 될지 안 될지 이 규정을 명확히 알아야지 미리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